36페이지로 가시면 테마 우리 4번이 나오는데요. 조세의 불복제도 및 소리의 송달입니다. 여기 이제 가끔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의 불복제도 소리 송달은 23회, 24회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이제 또 우리가 조세 불복제도가 나왔었고, 이게 안 나오다가 이제 지금 33회 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조세 불복제도 소리 송달에서 또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된 부분이 아닌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낮은데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기출됐던 내용 위주로 해서 살짝 한번 우리가 그래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대비하고 갑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핵심 쟁점은 국세지방세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소리 송달 방법, 공송달의 사유와 유치송달의 사유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핵심 내용 보시니까 조세 불복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조세 불복제도를 보니까 국세 불복제도가 쭉 나오네요. 근데 먼저 지방세 불복제도하고 같이 한번 쫙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묘사를 딱 잡아. 그럼 나만 세고랑이지.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의 제기부터 시작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조세 불복 절차 먼저요.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요. 자, 전부 다 이거 다 며칠 내 제기하게 돼 있어요? 다 90일 내. 청구 기간은 다 90일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90일로 청구 기간은 다 통일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자, 그리고 이런 청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결정권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청구를 받고 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느냐? 결정 기간이 있는데 다 90일이에요. 지방세나 국세나 청구 기간은 다 90일인데, 자,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요거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나머지는 청구 다 90일, 지방세나 국세나 결정도 다 90일입니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라는 것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에 관해서 국가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죠. 자, 그래서 이의 제기 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자, 여기에 국세 같으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또는 지방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지방세 같으면 우리가 지자체장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세 같으면 우리가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고요. 지방세는 이제 예전에는 지방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의 신청,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심사 청구했었는데 지방세는 이제 이의 신청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세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이의 신청, 시군구세는 시장,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으로 통일됐고요. 지방세는. 근데 국세는 여전히 관할 세무서한테 이의 신청, 그리고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 이렇게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심판 청구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요. 감사원의 우리가 또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자, 근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청구는 다 이런 거 청구는 다 며칠 내 한다고 그랬어요? 90일 내. 근데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 30일. 그거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이 이의신청은요. 이게 임의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의적이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반드시 고쳐야 되느냐? 아니에요. 고치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한번 예전에 물어봤어요. 자,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다. 또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이게 필수적인 절차인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다만 선택적인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복 청구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요 예전에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국세는 안 됐고 지방세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방세나 국세나 다이렉트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는 반드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다이렉트는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그럼 요거 청구 절차 요거를 머릿속에 자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이런 이의신청부터 시작해서 이런 청구는 전부 다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에 제기하게 돼 있고 자 이런 애들이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기간도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라는 걸 주의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요 국세 이의신청은 제가 아까 그랬죠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이다.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선택적이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도 받고 국세 같으면 심판청구, 중복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중복청구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 역시 이 신청은 임의적으로 자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방세기본법상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그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이 신청도 하고 뭐하고 계속 시간 끌겠죠. 그래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는 있다는 거. 근데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요 30일을 갖다가 60일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요게 한 번도 조세 권리구제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요. 처음에 딱 한 번 여기에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23회 때 나오면서 요 30일을 60일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럴 때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킬러 문제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이 의외로 답을 잘 골랐어요. 자, 어떻게 골랐냐면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 1년에 한두 번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권리구제는 청구기간이 중요한데 이게 90일, 60일 중구난방이다가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90일로 통일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60일로 바꿔서 나올 거니까 60일 나오면 틀리고 90일이다. 자,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더니 자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요걸 갖다가 30일, 60일로 바꾸니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딱 보면서 아싸 90일인데 60일 바꿨네? 이래가지고 답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또 어떤 게 답만 맞추면 되죠? 그런데 아니고 원래는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중요 법령이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고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재등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여기 꼭 중요하죠. 자, 지방 시험에 나왔지만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의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개정안 2천만 원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 여기 주의해 보세요. 분명히 정부 입법 예고 나올 때는 요 1,0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입법 예고 됐는데 이번에 12월 말에 법 통과된 거 보니까 통과가 또 안 됐어요. 또 이거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24년 우리 중간에도 개정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강의하는 현재까지는 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정 아직 안 됐고 그냥 그대로 개정안만 나왔다가 입법 예고만 나왔다가 개정이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전처럼 1,000만 원으로 합니다. 이 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그의 배우자의 사촌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미만? 1,000만 원 미만.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신의 배우자라든가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000만 원 안 바뀌었습니다. 보존기간이요. 보존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서류를 제출했더니 관계당국에서 자, 서류가 이게 뭐 빠진 게 있네요. 아니면 이거 좀 여기 잘못된 게 있네요. 자, 다시 요거 서류 다시 준비하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보존기간은 아까 결정기간 90일, 국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30일. 그 결정기간에 자, 요 보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당연하죠.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중요 법령들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세 불복 절차를 다 봤고요. 이제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도 시험에 안 나오던 건데 24회 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왔고, 그리고서 이제 이게 이제 33회 때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이요.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송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널리, 보이게 하는, 널리 보이게 하는 송달 방법이에요. 공송달.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우린 공송달을 합니다. 자, 공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어느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요?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공송달 했을 때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요? 14일 지나면. 자, 그 다음에 공송달의 사유를 보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송달의 사유를 보니까 열심히 24일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주소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요.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지 않네 송달하기 곤란해요. 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지 않네 송달하기 곤란해요. 이걸 일일이 정확히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공송달의 사유,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자, 공송달 어느 때 한다고요?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공송달 합니다. 자, 공송달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송달의 방법. 보시면 공송달의 경우 서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라든가 시군의 게시판, 이건 진짜 게시판이요.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주간신문으로 바꿔놓고 틀리겠던데, 하여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나 지자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합니다. 홈페이지 할 때는. 그 다음에 유치 송달이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또는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료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요. 자,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둘 수 있습니다. 자,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아? 그럼 거기다가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올 수 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24회 시험 때는 공송달의 사유하고 유치송달을 섞어서 냈었습니다. 공송달 방법이 아닌 거 했는데, 공송달은 어느 때 한다?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합니다. 자,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그래서 자, 요거 서류 송달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류 송달의 중요 법령인데요. 자, 봅니다. 불복 절차가 아니라 서류 송달의, 자, 서류 송달의 중요 법령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서류 송달의 중요 법령.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서류 송달의, 서류, 자, 송달의 중요 법령. 서류 송달의 때 중요 법령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죠. 납세 세금 내라는 고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는, 자,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정확히 세금 내라는 것이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각각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뭐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시험에서 바꾸면 대표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만약에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도래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서류를 보내는데, 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려 해요. 그런데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 7일 만약에 되는 날에, 그러니까 서류를 도달했는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딱 7일밖에 여유가 없어. 말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줍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그래서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이 사람한테 한다는 거고요. 송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역시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눈에 한 번씩 이런 것들 익혀둡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봤고, 그럼 대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대표 기출 문제 33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입원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형 문제 이렇게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고 처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금, 과태료, 과료는 벌금 같은 것은 조세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과태료나 통고 처분 같은 것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고 처분한 것까지.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금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의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안 되는 미만이네요. 그럼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8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가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디귿번 보존기간은 결정기간, 아까 뭐 60일, 이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30일, 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네요. 1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의신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임의적.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임의적이니까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라니까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아까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소송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에 또 물어봤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만 옳습니다. 4번이 옳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3회 때 문제를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서류 송달에 관한 문제네요. 33회 때 역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연대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그랬죠? 자, 납세 고지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세금 내라는 사항은 연대납세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하면 안 되고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맞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된 날에 납부 기한이 끝날 때 아니죠?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이 되는 때. 자, 7일이 되는 때 납부기한이 도달했다. 그러면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2주를 이렇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서류를 송달했는데 기한이 납부기한이 7일밖에 안 남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럴 때는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도달했을 때는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 얘기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자, 33회 때 이게 이제 킬러 문제였었습니다. 33회 때 킬러 문제였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냥 나머지 지문들 한번 이렇게 봐놓습니다. 눈에다 익혀서.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사항은 납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4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송달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은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야?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두고 2번이 정답이었고, 자, 33회 때 이게 어려웠던 문제,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받고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든가 통고처분 같은 거, 아까도 나왔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통고처분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조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고요. 맞습니다. 자, 2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무에 처분 보류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60일로 바꿔서 한번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불복 청구 절차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다이렉트로 이거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없다는 거. 자, 여기 청구 절차,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청구 절차 반드시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이 신청에는 청구 금액이,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근데 여기 개정에, 아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청구 절차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를 거쳤다 감사원에,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상의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에 한번 이런 것도 그냥 익혀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요 정도 한번 보고 가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다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방세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트 2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잠시 또 쉬었다가 지방세 넘어가서 우리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